상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허 소장님. 네, 이번 주에는 뭐 역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광역단체장들이 요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은 조용하고 오히려 경기도가 좀 요란하다. 경기도가 네. 시끌시끌하죠. 특히 이제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갔어요. 예.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갑자기 삼국지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조조, 여포, 동탁 다 줄줄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탁은 뭐 오히려 한왕씨를 이제 깔고 앉아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누리고 적폐 세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조조가 연합군을 모아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을 제거하기 매우 어려웠던 게 동탁을 지키는 양아들 여포라는 뛰어난 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탁을 제거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고 예.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보면 적폐 청산인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걸 막고 있는 게 누군가면은 여포다. 그럼 여포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삼국지에는 보면은 초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선이 이관계를 뭐 물론 미인계지만 예. 이관계가 동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공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과연 남경필 지사가 나는 조조다 하고 나갔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그 워딩을 다 소개를 할게요.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남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당 복당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하는 사람 조조. 내가 조조가 되겠다. 동탁을 치겠다. 이러자 이재명 시장이 남경필 지사는 조조가 아니라 여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류에 따라 막 계속 옮겨다니는 여포다. 그러자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누군지 아세요?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이 조조의 조자가 세조자냐. 이러면서. 저는 이제 이 동탁을 이제 쓰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군사를 모으러 가던 조조가 예. 이제 그 중간에 소설 내용이 하지만 여백사라는 이제 자신의 그 큰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백사를 실수로 죽입니다. 예, 오해한 다음에 실수 죽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상이 나를 배신하게 두진 않겠다. 내가 세상을 배신할지언정.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물론 이제 동탁을 베겠다는 좋은 취지로 얘기하겠지만은 중간 과정에 여백사 같이 피해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른정당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생각은 세상이 나를 배신하지 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을 배신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하신 것이죠. 우리 이준석 의원이 그 바른정당에 계시다 보니까 역시 이제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백사입니까? 여백사? 바른정당 여백사가 불쌍해요. 여백사.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이 누구냐? 그럼 지금 남경필 지사가 이야기하는 동탁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 남경필 지사의 이야기에 동의해 줄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가 될까?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별 설득력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조조가 아니라 여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동탁 옆에 여포다. 그러니까 결국 적폐 세력의 핵심인 동탁을 지켜주는 여포 수준으로밖에 안 된다. 그 또 하나의 뭐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온갖 걸 이야기하지만 당신 역시 그런 적폐 세력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말해주는 게 이재명 시장의 논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두 분이 삼국지를 차용해서 아주 수준 높은 한판에 수준 높아요. 일합을 겨루었다. 삼국지 안 읽은 사람은 따라가지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조조 여포 여백사까지 오늘 등장. 그러면은 허성호 소장님은 남경필 지사 이재명 시장 두 사람 다 상한가 주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뭐 당을 옮기는 그런 철새 세조자를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가도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모양이 되면서 이제 그 양당의 후보처럼 느껴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이죠.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전해철 의원이라는 강력한 도전자가 생겼기 있습니다. 때문에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구도로 보면은 두 분 다 어쨌든 도민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그런 봅니다. 의미에서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누구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분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철성 경찰청장을 제가 상한가로 올렸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상한가? 예.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개혁안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뭐 반대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저의 개인 입장은. 권력기관 개편안 나온 거예요. 청와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이 청장의 처세에 대해서는 제가 상한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이분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이제 경찰청장 임명될 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될 때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오히려 정권의 철학에 착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세를 보여주시면서 아하. 최근에 이제 경찰이 이게 사실 거의 60년 가까이 수권 사업이 이제 수사권 독립이었거든요. 예. 또는 수사권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상당한 수순을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은 조국 수석이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얻어내면서 예. 경찰 조직에서는 알터니가 하나 빠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번에 봤을 때 뭐 사실 정권 초기에는 이분이 금방 경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맞아요. 뭐 백남기 농민 안타깝게 사망하신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90도 허리 굽혀가지고 그때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렇게도 안 하던 사과를 정권 바뀌니까 사실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찰 조직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인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 했어요. 그 당시 있던 분들한테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번에 조직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분이 수완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있습니다. 예. 삼국지의 누굽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상한가라기보다 오히려 하한가처럼 느껴지는데요. 수완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아주 수완 좋은.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렇게 처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허리 숙여서 사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박정철 고문도 그렇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도 그렇고 경찰의 그 잘못된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 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네.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다만 엄혹한 정권 하에서도 그랬더라면 그러니까요. 더 빛났겠지만 예. 다만 왜 지금이냐 왜 그땐 못했느냐 그렇게도 하라고 할 땐 왜 못했느냐 이건 거죠 사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국가 권력 속에 들어있는 개인의 뭐 출세 야망일 수도 있고 권력 속에서 한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국민들 앞에 사죄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종철 열사의 기일이었잖아요. 일요일이. 예. 일요일 날 이철성 청장이 헌화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함을 느꼈어요. 백남기 농민이 사실은 직수 물대포에 맞아서 이제 숨을 거둔 건데. 온 국민이 그 장면을 예. 다 봤잖아요. TV로 그렇죠. 생긴 게. 이철성 청장 그렇게도 사과도 안 하고 진상규명도 안 하던 그 양반이 정권 바뀌고 이제는 비슷하게 최루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그분 앞에서 헌화하는 모습 보니까 야. 근데 저는 인상적이던데요. 우리의 아주. 이제 2대 이제 수사 경찰과 검찰이 이제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네. 경찰이 이렇게 약간 좀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득을 본 게 있다면은 네, 검찰은 손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했을 때 검찰 쪽의 반응이 어제 저는 사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저는 어느 수위까지 예상했냐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거취 표명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부 조직을 좀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제 상당히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세부 이제 안이 나오면서 왜냐면 어제 조국 수석이 얘기한 거를 살펴보면은 예. 큰 틀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사실 세부 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일부 사안 같은 경우는 개헌 사안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 반발이 어떻게 이제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인 게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많은 것을 안게 됐는데 사실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몇십 년 동안 이제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다음에 국정원이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공수사라는 건 결국 전문성이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노하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경찰이 지금 시점에 감당할 수 있겠냐.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정원에 있던 인사들이 이제 사실상 수평 이동해가지고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찰로. 그럼 사실 말하게 되면 그냥 사람이 그대로 옮겨오면은 이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바뀌는 게 있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세부 안을 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직적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조직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국회 동의가 다 있어요. 그렇죠. 동의가 있어요. 6개인가 바꿔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 문무일 청장이 어제 반응이 어떨 거다. 문무일 청장이 뭐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닌데 바로 반응 낼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다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정원이 없을 때도 대공 업무를 하는 데가 다 있었습니다. 뭐 그때 대공 업무가 취약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만드는 이 정보기관은 정권을 호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정보원, 국민의 정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어쨌든 조치도 있어야 되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과 개편은 있어야 한다 하는 분명한 맹제고요. 거기서 이제 각자 기관들이 자기 조직 이기주의를 들고 나오면은 결국 청와대가 강력하게 정리해내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 이것도 워낙 큰 얘기여서요. 한번 또 날 잡아서 이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박종철, 이한열 열사 좀 헷갈려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박종철 열사 턱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뭐 이것도 뭐 경찰에 의한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이한열 열사의 1987 보셨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 참 체류탄에 돌아가신 그분의 이야기도 그렇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철성 정장 어쨌든 상한가에 올립니다. 수완이 좋았던 거든 어쨌든 사과를 한 것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하한가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 예. 오랜만에 다시 홍준표 대표님. 뭐가 오랜만이에요? 또 올라오셨어요.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단골손님. 왜 올라오셨어요? 하한가. 예, 홍준표 대표님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시도당별로 그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부산시당에 가서 아주 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미 여론조사 결과 바닥은 우리 쪽으로 뒤집어졌다. 바닥의 정서는 뒤집어졌다? 우리 편이 됐다.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쪽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나름의 그런 통계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님이 대표님이 영입하고자 했던 뭐 서울시장 후보 홍정욱이라든지 또는 뭐 부산시장 후보 안대희라든지 다 이렇게 노해버렸어요. 줄줄이 안 됐죠. 그리고 최근에 그 부산시당 그 행사를 하기 직전에 금요일인가요? 경남도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박안수 의원한테 강력하게 그 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는데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 박완수 의원도 나 싫다. 그러니까 모두가 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후보 안 나오겠다 하는데 자기 혼자만 뭐 민심이 뒤지고 싶다고 큰 소리를 치고 계시니까 이게 뭔가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뭔가 숨겨둔 카드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 갈 때마다 이분 지지율이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장의 지표나 정서를 보면은 본인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서 좀 허세가 아닌가. 그래서 한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수완, 허세 다 나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대구를 잠깐 이제 방문했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구 지역 정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결국에 홍준표 대표가 숨겨놓은 카드는 지금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각을 좀 한동안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김문수 지사 출마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대구시장으로. 그런데 이게 뭐 호사가들의 이야기겠지만은 그 정도로 뭐 김문수 지사도 훌륭한 분이지만 어쨌든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고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인물난을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김문수 됩니다. 지사 입장 혹시 확인해 들리는 건 전혀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짜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로 처음에 이제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계속 면박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 권 시장이 뭐 나 이제 대구시장 2번 한 다음에 대권도정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같은 당에 있는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열심히 해서 잘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능사인데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건 사실 자기 후보들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던 자기 후보들한테 이렇게 면박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뺐으니까 뭔가 대단한 카드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정가에서 계속 이름을 끼워 맞춰보는 건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보면. 그렇군요. 지금 당장 지방선거 치르면 자유한국당이 승리 장담할 만한 지역이 얼마나 돼요? 지금 대구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경북하고 대구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울산 정도도 인심은? 울산이 지금 현역 시장 김기현 시장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승리를 확신할 것 같습니다. 허 소장님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하한가 홍준표 대표 참 열심히 뛰고 있지만 지역 정서, 이 여론의 정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분 뭐 젊은 층들은 상당히 공감할 것 같은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지난주에 참 고생하셨어요, 이분. 괜히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얘기했다가 막 청와대에 민원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국무조정실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일원화하겠다.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한 거 1은 뭐냐면 왜 이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느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금융과 같은 형태로 이제 재단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재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금융위원장이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쪽에서 이 일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 도박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법무부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처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으로 넘어오는 걸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사실 뭘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자발적으로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정권 내에서 조율이 있었던 것인데 그게 좀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박상기 장관이 나와가지고 언론과의 뭐 질의응답하면서
내가 이걸 뭐 부처관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버러스 폐쇄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기자회견한 직후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김동연 부총리께 가가지고 이제 좀 의견을 들으려고 했더니만은 회피하고 가셨다 그래요. 네, 회피하고 가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말이 없길래 이상해서 봤더니만 나중에 저녁 때쯤 돼가지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청와대에서 확정된 건 없다. 예, 다시 번복. 이러면서 이제 박상기 장관을 소위 말하는 좀 약간 물먹인 상황이 됐는데 이 박상기 장관 입장에서는 황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호사가든 어떤 얘기까지 하면은 박상기 장관이 원래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장관 하시려던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뭐 결혼을 억지로 했다느니 뭐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사탄에 급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혹시 박상기 장관을 이번 기회에 좀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정도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건 뭐냐면요. 약간 특이했던 게 뭐냐면요. 이번에 그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조정하는 그 개혁안 발표면 조국 수석이 나와가지고 딱 청와대 비서진이 했잖아요. 이거는 잘 될 거야라는 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라는 거 알고 이건 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요건 약간 좀 젊은 층의 비판이 있을 거다를 예상하고 이걸 장관은 떠넘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정권마다 계속되는 일인데 청와대 비서진이 중심이 되는 정치. 그러니까 비서진 같은 경우에는 좀 포인트를 딸 만한 것을 좀 폼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장관들에게는 좀 굳은 일을 떠넘기는. 이번 정부에서 보면 강경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가지고 뭐 사실 할머니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으로 이제 재협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일을 맡았거든요. 어려운 일은 장관이 맡고 그렇죠. 그 외에 빛나는 일은 청와대 쪽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최근에 임종석 실장 보시면 얼마나 폼나는 일들 많이 하십니까 보면은. 임종석 실장도 굳은 일 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런 업무 비서실과 장관 내각 간의 업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난 정부들이 겪었던 그런 약간 내각의 사기자라는 걸 똑같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박상기 장관을 보면서 이분 안쓰러우셨어요? 하한가로 꼽았지만은 굉장히 안 됐다. 왜 굳은 일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그런 분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법무장관께서 경제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 경제를 원래 많이 공부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굉장히 소명의식이 강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도박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시지만 사실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떤 우리 경제에 창출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고 원래 도박판을 개장하면 개장한 사람들만 덕을 보지 나머지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 덕을 보는 게 없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상기 장관 주변에 있는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강한 건의가 있었다는 게 뭐 뒷이야기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청와대에서 하기 싫은 일이지만 너 해 이런 건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히려 박상기 장관이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국부 유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소 소장님은 또 판단하고 계시고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요. 이제 국무조정실이 일어난답니다. 여기저기에서 말 나오는 걸 좀 조정해서 가겠다. 폐쇄 요거는 결론 난 거 없다. 여기까지가 나온 입장이라는 거 제가 확인드리죠. 예, 오늘 상한가에는 남경필, 이재명, 이철성 다 올리시는 거죠? 하한가에는 홍준표, 박상기 장관 이렇게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세먼지 뚫고 또 조심해서 가세요. 고맙습니다.